안녕하세요. 팝칼럼니스트 김경진입니다. 1983년 3월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패서디나 컨벤션 센터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타운 25 Yesterday, Today, Forever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모타운 레코드사 1960년대부터 흑인 음악의 어떤 메카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모타운 레코드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기획한 특별 공연이었죠. 이 무대에서는 스티비 원더라든지 마빈 게이, 또 다이애나 로스와 수프림스, 템테이션스, 또 스모키 로빈슨, 라이오넬 리치, 이런 정말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그런 슈퍼스타들이 총출동을 해서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공연에서 세계적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이끌고 또한 이후에 팝 문화의 상징과 같은 아이콘과 같은 퍼포먼스가 등장을 합니다. 모타운 소속 아티스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 무대에서 빌리진이라는 노래를 공연을 하는데 이때 이 무대에서 펼쳐진 마이클 잭슨의 춤이라든지 이 퍼포먼스 자체, 또 복장, 여러 몸동작, 이런 요소들이 이후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이미지로 점철이 됐던 그 5분간의 퍼포먼스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준 정말 탁월한 공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마이클 잭슨과 모타운의 관계 뭘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이클 잭슨은 성인이 돼서 데뷔한 아티스트가 아니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과 함께 잭슨5라는 그룹 활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969년 이 잭슨5는 모타운 레코드사를 통해서 데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모타운과 뗄 수 없는 인연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굳이 모타운의 이 창립 행사에, 당시에는 마이클 잭슨은 그 소니 뮤직 산하의 CBS 레이블 소속이었잖아요. 왜 굳이 모타운 행사에 말하자면 다른 레이블의 곡을 거기서 펼쳐 보였을까? 이거는 마이클 잭슨의 요청이었다고 해요. 그 무렵이 1983년 초라는 이 시기가 그 전해 1982년 말에 발표됐던 스릴러라는 앨범이 정말 세계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무렵이었고, 마이클 잭슨은 모타운의 창립자인 베리 고디 주니어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 무대에서 빌리진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를 하죠. 이 베리 고디는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를 아끼고 키워주려고 노력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여기서 펼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은 이후 말 그대로 레전드가 되죠. 자,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 또 엔터테이너로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8살 때부터 잭슨5의 리드싱어를 했단 말이죠. 리드싱어. 그 쟁쟁한 형들을 놔두고서 잭슨5는 말 그대로 그 잭슨 패밀리의 5 형제로 이루어진 그룹이었습니다. 제키와 티토, 저메인, 그리고 말론, 이 잭슨가의 형제들을 제치고 어린 마이클 잭슨이 리드싱어, 리더의 역할을 했던 거죠. 마이클 잭슨이 잭슨5 시절에 노래했던 여러 곡들, I'll Be There라든지 또는 I Want You Back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명곡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모타운 시절에도 솔로 앨범을 몇 장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별명이 있었죠. 킹 오브 팝, 팝의 왕이다. 야, 이 킹이라는 별명이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이클 잭슨이 1979년에 퀸시 존스와 손잡고 발표했던 오프 더 월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퀸시 존스와 함께한 두 번째 앨범 스릴러, 이 앨범은 37주 동안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한 9달 동안을 그냥 1위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때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스릴러 앨범은 그래미에서 8개 부문을 수상을 했죠. 올해 앨범부터 비릿이라는 곡이 올해 레코드를 수상했고, 그 외에도 프로듀서상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제 그래미 기록을 깰 정도의 큰 성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비릿과 빌리진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그 외에 총 7곡이 탑 10 히트곡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마이클 잭슨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곡 빌리진이라는 노래, 이 모타운 25주년 행사에서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펼쳐 보였던 이 빌리진이라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사실 마이클 잭슨은 정말로 천재적인 뮤지션으로 인정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많은 곡을 스스로
작사 작곡을 했고 그의 가창력에 대해서 뭐 인정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탁월한 가창력의 소유자였고 이 스릴러 앨범 녹음할 때만 해도 자신이 타고난 그 천부적인 노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녹음 기간 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곡 중에 하나가 빌리진이라는 곡인데 이 가사가 또 재밌습니다. 빌리진, 이 노래에서 빌리진이라는 이름은 자신에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 노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이 애가 당신의 애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거죠. 근데 나는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이 빌리진이라는 노래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일에서 그 영감을 얻은 곡이냐면 마이클 잭슨이 잭슨5로 활동할 무렵에 이미 이제 형들은 성인이 된 이후였죠. 사실 과거로부터 락 뮤지션이라든지 여러 그 음악 스타들 같은 경우는 따라다니는 그루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벌어진 일들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애를 들고 찾아와서 이 아이는 당신의 애니까 책임지세요. 뭐 이런 내용에. 그리고 빌리진이 작곡될 무렵에 마이클 잭슨도 어떤 여성으로부터 그런 마치 스토킹과 같은 그런 편지를 수차례 받습니다. 애가 있는데 그 아이는 당신의 애다.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런 편지를 수없이 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여성은 그 정신 감호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고생 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이클 잭슨이. 그래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빌리진이라는 곡을 쓰게 됐죠. 빌리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게 이 선율이 막 떠오르죠. 베이스 리프와 이제 키보드가 이끌어 나가는 이 사운드로 특징되는 음악입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 녹음을 할 때 스릴러의 앨범 프로듀서가 이제 퀸시 존스라는 당대 정말 최고의 A급 프로듀서였잖아요. 퀸시 존스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 퀸시 존스는 이 빌리진이라는 곡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대요. 더구나 마이클 잭슨이 애초에 이야기했던 그런 편곡 방식이라든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이클 잭슨이 처음 데모를 만들었던 그리고 애초에 곡을 쓰면서 머릿속에 품었던 그 곡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그 퀸시 존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프로듀서가 당신이지만 이거는 나와 함께 작업을 한 거니까 내 이름도 프로듀서로 올렸으면 좋겠다. 퀸시 존스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의 차이는 결국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한동안 잭슨과 퀸시 존스와의 사이가 좀 껄끄럽게 된 그런 일화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마이클 잭슨이 이제 이 빌리진이라는 곡을 모타운 25주년 공연 무대에서 선보였을 때 이게 왜 큰 화제가 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연,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그 고정적인 이미지가 이 5분간의 무대에 거의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까만색 옷, 반짝이 옷, 그리고 한쪽 손에 낀 장갑, 또 하얀 양말과 까만 구두, 그리고 그 유명한 문워크를 마이클 잭슨이 이 공연에서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끝으로 무릎을 굽혀서 발끝으로 잠깐 서는 그 자세 있잖아요. 그것도 이 공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얻었던 부분이고 뭐 다양한 이제 락킹이라든지 팝핑이라든지 이런 좀 그 브레이크 댄스의 요소들 여러 그 마이클 잭슨의 이후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는 요소들이 이 5분간의 무대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무대에서 마이클 잭슨은 립싱크를 했어요. 직접 노래를 안 부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뮤지션이 무대에서 립싱크를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무도 마이클 잭슨이 이 무대에서 립싱크를 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워낙 퍼포먼스 자체가 탁월했기 때문에. 굳이 립싱크를 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 그 스튜디오에서 그 완성한 이 사운드를 무대에서 이 백밴드가 그대로 재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립싱크를 하기는 했지만 가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퍼포먼스 자체로 그냥 전설적인 무대가 된 공연이 모타운 25주년에서 펼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었습니다. 이후에 마이클 잭슨은 배드라는 앨범으로 또다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음악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하지만 이미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의 관계가 더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배드를 끝으로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은 결별하게 되죠. 하지만 이 둘이 함께 만든 세 장의 앨범 오프 더 월과 스릴러 그리고 배드 이 세 장의
명의 앨범은 지금까지도 마이클 잭슨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새 앨범에서 뭐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탄생이 됐고 마이클 잭슨의 어떤 천재성을 증명할 만한 다채로운 곡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빌리진 같은 경우는 저는 마이클 잭슨 한 곡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빌리진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사랑을 받은 곡이기도 하지만 이 사운드 자체가 베이스 리프부터 이 키보드 사운드 또 기타 연주 다채로운 악기의 조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녹음 상태도 가만 들어보면 특히 스릴러 앨범 같은 경우는 어떤 오디오 파일 테스트용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탁월한 그 레코딩 퀄리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저는 빌리진이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리진이 그 음악계에 끼친 또 하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스릴러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뮤직비디오는 아무래도 존 랜디스라는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스릴러 13분이 넘는 마치 단편 영화와 같은 그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스릴러 뮤직비디오와 더불어서 빌리진의 뮤직비디오가 1981년에 개국했던 MTV라는 케이블 채널이 있었죠. 음악 전문 방송 채널. 이 MTV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를 이룬 곡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MTV가 개국했을 때 흑인 음악은 그다지 에어플레이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MTV 측의 설명에 의하면 흑인의 음악은 좀 락킹한 맛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가 이유였대요.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인종차별적 경향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 그 중에서 스릴러와 빌리진이라는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계기로 흑인 음악이 본격적으로 MTV에서도 방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MTV에서 굉장히 많이 에어플레이가 됐던 곡 중에 하나가 빌리진이었고, 이후에 이제 인종차별의 어떤 벽이랄까? 이런 요소들을 깨부순 그런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죠. 이 모타운 25주년 무대에서 펼친 마이클 잭슨의 몸동작, 이 춤 동작들을 가만히 보면 그가 여러 아티스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티스트는 가수일 수도 있고 배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그 고전 할리우드 뮤지컬 시대의 배우였던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인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 음악의 제왕이죠. 제임스 브라운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았고, 근데 빌리진 퍼포먼스를 할 때 마이클 잭슨이 추는 춤의 원형을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냐면 1974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어린 왕자라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그 유명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싱잉 인 더 레인을 감독했던 스탠리 도넌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밥 포시라는 인물이 그 뱀, 스네이크 역할을 맡아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와요. 밥 포시가 누구냐 하면 그 이전에 캬바레라는 뮤지컬, 또 이후에 올 댓 재즈라는 작품, 또 2002년에 또 아카데미 작품상 탔던 시카고라는 영화의 원작이 된 뮤지컬, 이런 작품들을 출하고 또 안무를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어린 왕자에서 밥 포시가 뱀으로 등장을 해서 스네이크 인 더 그라스라는 그 곡을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춥니다. 복장이나 몸동작이나 가만히 보시면 마이클 잭슨이 명쾌하게 여기서 이걸 가져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클 잭슨 본인은 자기가 스네이크 인 더 그라스로부터 뭘 가져왔다, 뭐 직접적인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어린 왕자라는 뮤지컬 영화에 담겨 있죠. 찾아보세요. 스네이크 인 더 그라스. 빌리진과의 또 마이클 잭슨의 이 춤과의 밀접한 유사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아마 마이클 잭슨의 다른 여러 명곡들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